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당기고 뻣뻣한 느낌. 마치 얼굴에 얇은 막이 씌워진 것처럼 불편하고 웃으려고 해도 피부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는데도 금방 또 당기고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최근에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70살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젊었을 땐 샤워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엔 얼굴이 너무 당겨서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건 사실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께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이제 저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그냥 넘어가면 피부는 정말로 빠르게 늙어버립니다. 주름도 깊어지고 탄력도 잃고 나중엔 되돌리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나이 들면 샤워 후에 얼굴이 당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샤워하고 나서 얼굴을 닦을 때 어떻게 닦으세요?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닦으세요? 아니면 문질러서 닦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피부한테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이에요. 특히 60 넘어서는 더더욱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가 점점 얇아지거든요. 젊을 땐 피부가 두껍고 튼튼해서 좀 문질러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피부가 마치 얇은 한지처럼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그게 피부한테는 마치 사포로 긁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피부 표면에는 원래 기름막이 있어요. 우리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호막이죠. 이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바깥 세균이나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을 만들어내는 피지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기름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물로 씻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까지 다 씻겨 나가요. 그럼 피부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죠.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상태요. 이 상태에서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는 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가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샤워할 때 물을 뜨겁게 하시나요?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물을 아주 뜨겁게 해서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피부한테는 최악이에요. 뜨거운 물은 기름을 아주 잘 녹여요. 설거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기름때를 훨씬 잘 지우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 표면의 기름막이 싹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면 얼굴이 더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크림을 많이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크림 바르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크림을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싹 닦아요. 물기를 완전히 다 없애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한참 뒤에 크림을 발라요. 그런데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건 정말 빨라요. 샤워하고 나서 3분만 지나도 피부 속 수분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빨라요.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니까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한참 뒤에 크림을 바르면 이미 피부는 바싹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크림을 발라봐야 효과가 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샤워하고 나서 얼굴에 물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바로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수건으로 살짝만 눌러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닦고 얼굴이 아직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크림을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크림이 가둬줘요. 마치 뚜껑을 덮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습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만난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되신 한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비싼 크림도 써봤고 백화점에서 파는 거 다 써봤는데 하나도 안 듣더라. 피부는 계속 당기고 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샤워하고 나서 크림을 언제 바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서 옷 입고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바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샤워 후에 바로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물 온도도 조금 낮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얼굴이 안 당겨요. 이렇게 간단한 걸 몰랐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싼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써도 방법이 틀리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저렴한 크림이라도 방법만 제대로 알고 쓰면 효과가 엄청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샤워할 때 물 온도를 낮추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손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37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한 온도요. 이렇게만 바꿔도 피부의 기름막이 덜 벗겨져요. 그러면 샤워 후에 당김이 확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좀 미지근해서 아쉬울 수 있는데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피부가 달라진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세안할 때 클렌징 폼이나 비누를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특히 저녁에 한 번만 쓰세요. 아침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도 돼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얼굴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거든요. 먼지도 안 묻고 땀도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해요. 클렌징 폼이나 비누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화장이나 먼지를 지워주는 건 좋은데 피부의 기름막까지 같이 지워버려요. 그래서 너무 자주 쓰면 피부가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만 쓰는 게 딱 좋아요. 그리고 세안할 때도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손끝으로 살살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씻으세요. 마치 아기 피부 만지듯이요. 우리 피부가 지금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세 번째, 샤워 후에 얼굴을 닦을 때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대고 살짝 눌러주기만 하세요. 톡톡 누르는 느낌으로요. 물이 수건에 스며들게만 하면 돼요. 문질러서 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말리지도 마세요. 얼굴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가 제일 좋아요. 네 번째, 그 상태에서 정말 바로 크림을 바르세요. 1분도 기다리지 마세요. 샤워실에서 나오자마자 크림을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발라주세요.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그때 크림을 발라야 수분을 가둘 수 있어요. 크림을 바를 때도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얇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답답해하고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도 있어요. 작은 콩알 정도 덜어서 손바닥에 문질러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 발라주세요. 두드리듯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크림을 바를 때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바르지 마세요. 그러면 피부가 처지거든요. 대신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조금이라도 더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5번째, 자기 전에는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우리는 자는 동안에 피부가 회복돼요.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바로 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크림을 발라주면 자는 동안 피부가 영양을 흡수하면서 건강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공기가 정말 건조해져요. 이렇게 건조한 공기 속에 있으면 아무리 크림을 열심히 발라도 수분이 자꾸 증발해요. 그러니까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서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7번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피부 보습은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해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 세포에 수분이 공급돼요. 하루에 최소한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건 꼭 드세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건조한 상태예요. 이때 물을 한 잔 마시면 몸 전체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피부도 촉촉해져요. 8번째, 샤워 시간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샤워를 오래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피부한테는 안 좋아요. 특히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피부의 기름막이 완전히 벗겨져요. 샤워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샤워할 때 때를 너무 세게 밀지도 마세요. 요즘도 목욕탕에 가시면 때를 미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때밀이 타월로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살살 문질러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9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집에만 있는데 무슨 자외선?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창문 너머로도 자외선이 들어와요. 자외선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들고 색소 침착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크림 바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발라주시면 돼요.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피부 노화를 많이 늦출 수 있어요. 10번째, 밤에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놓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공기가 건조해져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해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좀 쌀쌀하다 싶으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이불을 두껍게 덮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가습기를 꼭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훨씬 편안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남자라서 크림 같은 거 안 바르는데 요즘 피부가 너무 당겨서 힘들어요. 그래도 남자가 크림을 바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요. 크림 바르는 게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피부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나이 들면 건조해지고 보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크림 바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챙기시는 거예요.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인데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간단한 크림 하나만 바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주 정도 지나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좋아요. 얼굴이 안 당기니까 기분도 좋고 가려움증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매일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성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크림 바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피부가 건강해야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크림을 써야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백화점에 가면 크림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비싼 게 좋은 건지 저렴한 건 효과가 없는 건지 헷갈리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분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을 고르셔야 해요. 그럼 어떤 성분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거 좋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세라마이드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크림으로 보충해주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요. 그러면 수분이 덜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도 덜 받아요. 두 번째로 히알루론산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좋아요. 이게 수분을 엄청 많이 머금을 수 있거든요.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물을 머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세 번째로 글리세린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도 좋아요. 이게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머물게 해줘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아요. 네 번째로 판테놀 비타민 B5, 피부 진정 성분이 들어있으면 더 좋고요. 이게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상처 회복도 도와줘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크림이면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백화점 브랜드 아니어도 괜찮아요. 약국에서 파는 것 중에도 좋은 게 많아요.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크림을 살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향이 없는 것으로 고르세요. 향이 들어있는 크림은 향료 때문에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향료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향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샤워 후 얼굴 당김 말고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다른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피부가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려움증이에요. 얼굴이나 몸이 자꾸 가려워서 긁게 되는 거요. 이게 단순히 가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그래요.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이 갈라지면서 신경이 자극받아요. 그래서 가려운 거예요. 이럴 땐 절대 긁으면 안 돼요. 긁으면 피부가 상처나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더 가려워져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대신 크림을 발라주세요. 보습을 충분히 하면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각질이에요. 얼굴에서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거요. 이것도 건조 신호예요.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에 죽은 세포들이 떨어지지 않고 쌓여요. 그게 각질로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각질 제거제를 쓰시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각질 제거제를 너무 자주 쓰면 건강한 피부까지 벗겨질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살살 해주시고 나머지는 보습으로 관리하세요. 세 번째,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샤워하고 나서 얼굴이 한참 동안 빨갛게 있는 거요. 이것도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피부는 샤워 후에 금방 원래 색으로 돌아와요. 근데 오래 빨갛게 있다는 건 피부가 자극에 민감해졌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피부가 푸석푸석한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피부가 생기 없어 보이고 칙칙해 보이는 거요. 이것도 수분 부족 때문이에요. 피부에 수분이 충분하면 빛이 반사되면서 윤기가 나요. 근데 건조하면 빛을 흡수해서 칙칙해 보여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나중으로 미루면 더 심해져요.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은 피부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얼굴이 항상 당기고 가려워서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대요.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특별한 병은 아니고 건조증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샤워 온도 낮추기, 바로 크림 바르기, 물 많이 마시기, 습도 유지하기 등등요. 처음에는 이분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좋아질까? 하시면서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얼굴이 안 당기고 가려움증도 거의 없어졌어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이렇게 변할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관리가 왜 중요한지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우리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쪽이 표피, 그 안쪽이 속껍질, 제일 안쪽이 피하지방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 세 층이 다 변해요. 먼저 표피가 얇아져요. 젊을 땐 표피가 두껍고 튼튼해서 외부 자극을 잘 막아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표피가 얇아져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요. 그 다음 진피예요. 진피에는 콜라겐 성분이랑 엘라스틴이 있어요. 이게 피부를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줄어들어요. 20살 때를 100이라고 하면 60살이 되면 절반도 안 남아요.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지방도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면 피부가 푸석해 보이고 얼굴이 꺼져 보여요. 특히 볼이랑 눈밑이 꺼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나이는 드니까요.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리예요. 보습을 잘하면 표피가 촉촉하게 유지돼요. 그러면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면서 표피가 건강해져요.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 콜라겐이 덜 파괴돼요. 그러면 피부 탄력이 유지돼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관리가 단순히 당장의 당김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늦추는 거예요. 10년 후의 피부를 위해 지금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식습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물은 피부 세포의 기본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밖에서 보습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루 6잔에서 8잔은 꼭 드세요. 두 번째,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비타민C가 많은 거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같은 거 좋아요. 세 번째,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드세요. 생선, 견과류 같은 거요. 이게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수분이 세포 밖으로 덜 빠져나가요. 네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피부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잘 안 돼요.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거 골고루 드세요. 다섯 번째, 짠 음식은 줄이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고 피부도 푸석해져요. 특히 라면, 찌개 같은 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싱겁게 드세요. 여섯 번째, 술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술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특히 소주 같은 독한 술은 정말 안 좋아요. 꼭 드셔야 한다면 맥주 한 캔 정도로 적당히 하세요. 일곱 번째,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피부한테 안 좋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분의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69세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라면이랑 찌개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짜게 먹는 걸 좋아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얼굴이 항상 부어있고 피부도 칙칙하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싱겁게 드시고 과일이랑 채소를 더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이분도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짜게 먹었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하시면서요. 근데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바꿔나가셨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톤도 밝아지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오히려 짠 게 안 당겨요. 입맛이 바뀌니까 몸도 편하고 피부도 좋아지네요. 여러분, 식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밖에서 관리를 열심히 해도 안에서 망가뜨리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식습관만 잘 바꿔도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운동 얘기도 해볼게요. 운동이 피부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계가 아주 커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이 피부 세포에 산소랑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부가 건강해져요. 특히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톤도 밝아져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 모공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피부가 깨끗해져요. 물론 운동 후에는 꼭 씻어야 해요. 땀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거든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산책, 가벼운 조깅, 수영, 요가 같은 거요. 30분씩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돼요. 특히 산책을 추천드려요.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햇빛도 쬐잖아요. 적당한 햇빛은 비타민 D,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줘요. 물론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30분 정도 걷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 운동도 도움이 돼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탄력도 유지돼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에, 이, 오, 우를 크게 발음하세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면서요. 이렇게 하면 얼굴 근육이 다 움직여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좋아요. 거울 보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또 하나, 눈 주변 운동이에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위, 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크서클이랑 눈가 주름에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 피부는 자는 동안에 재생돼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잠을 자면 피부가 회복되면서 건강해져요. 반대로 잠을 못 자거나 늦게 자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해 보이고 다크서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그리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밝으면 숙면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과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크림을 발라주시고요.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른한 새 여성분이셨어요. 이분은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새벽에 자꾸 깨시고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얼굴이 칙칙하고 주름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수면 개선을 먼저 권했어요. 낮에 햇빛 쬐면서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카페인 안 드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라고요. 그리고 침실 환경도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잠을 좀 더 잘 주무시게 됐대요. 그러면서 피부도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3달 후에는 얼굴 톤도 밝아지고 주름도 옅어지셨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종합적인 거예요. 크림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습관, 운동, 수면,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샤워 후 바로 보습하세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 크림을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샤워 온도를 낮추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셋째, 세안은 하루 한 번, 저녁에만 하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이요. 다섯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50%에서 60% 정도요. 여섯째,
자외선 차단을 하세요. 집에 있을 때도 바르세요. 일곱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싱겁게 먹고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드세요. 여덟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산책만 해도 좋아요. 아홉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밤 10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열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도 피부에 안 좋거든요. 이 10가지만 지키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은 샤워 온도를 낮춰보고 내일은 바로 크림을 발라보고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 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지금부터 관리하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하셨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피부는 반드시 좋아진다는 걸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러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요. 여러분, 샤워 후에 얼굴이 당긴다는 건 피부가 보내는 신호예요. 나 좀 도와줘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오늘 저녁에 샤워하실 때부터 한번 해보세요. 물 온도를 조금 낮추고 수건으로 살살 눌러서 닦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크림을 발라보세요. 그것만 해도 내일 아침에 피부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당김도 없어지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나이를 먹고 몸이 변하고 피부도 변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리 없이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몸도 피부도 소중하게 대해줘야 해요. 예쁘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려고요. 편하게 살려고요. 샤워 후에 얼굴이 당기면 불편하잖아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면 힘들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부 관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어요. 그게 자존감이 되고 삶의 활력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피부 하나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여러분께는 좋은 시작이에요.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이제 작은 실천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 이웃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샤워하고 나서 바로 크림 발라봐. 물 온도도 낮춰봐. 이렇게 작은 팁 하나만 알려줘도 그분들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들을 해봤는데도 피부가 계속 안 좋으시면 피부과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만 잘 지켜도 충분히 좋아져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이어도 60살의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요. 반대로 60살이어도 관리를 안 하면 80살 피부가 될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할게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요. 샤워할 때 물을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하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돼요. 얼굴을 닦을 때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살살 눌러서 물기만 빼주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정말 바로 크림을 발라주세요. 1분도 기다리지 말고요. 크림은 파탈만큼만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주시고요. 물은 하루에 6잔 이상 마시세요. 조금씩 자주요. 실내가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 놓으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깜빡하고 크림을 안 발랐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매일 100% 하려고 애쓰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60%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한 2주는 지나야 변화가 느껴지고 한 달은 지나야 확실히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나를 잘 돌봤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피부 하나 잘 관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나를 잘 돌본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피부 관리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가족들도 기뻐하고 친구들도 좋아해요. 그게 바로 삶의 행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샤워 후에 얼굴이 당기는 건 피부가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여러분 피부를 기대하세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당당하고 자신있게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오늘도 여러분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건강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